네,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새벽 5시 1분입니다. 오늘 녹화가 참 잘 안 되네요. 지금 5번째 녹화를 뜨고 있는데 말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고민거리가 좀 많나 봅니다. 또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크게 말씀했던 시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죠? 반등에 대한 이야기 6,100만원, 300만원에서 100 사이에서 반등 지점 매수 타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거기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제로금리 유지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4월 정도, 4월 정도의 고점, 4월 말 3만 4초였다가 지금 조금 밀어줄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고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마음가짐을 좀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500회 조회수, 그리고 실제 봐주시는 분 한 200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누군가가 벌면 누군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성 게임이 아니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돈이 2배가 늘면 이 시장은 20배가 펌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온 돈 2배가 되면. 그게 호가의 개념입니다. 거품은 언젠가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 거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가시는 게 이 시장인 거고요. 그게 그 파동과 곡선의 주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제 이제 최근이었죠. 지난주였나? 칠리즈와 다른 종목들을 비교하면서 칠리즈는 이제 노리지 말고 이런 종목들을 노리세요라고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캐리 프로토콜, 센티널 프로토콜, 뭐 프로토콜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쵸? 사실 보면 이제 칠리즈는 당시에 900원 위에 1000원에 찍고 지금 5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다가 조정세로 접어든 상태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뭐 K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제가 9원, 10원 정도에서 말씀드렸으니 지금 3배가 넘었거든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3배가 넣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한스님, 넌 다 먹었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아주 조금밖에 넣어서 안 넣었기 때문에 많이 못 먹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벌고 있잖아요.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큰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고급 수입차를 끌고 뭐 엄청 호화로운 주택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만 좀 안정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가로 이런 정신 노동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전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물릴까봐 소극적인 시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측,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좀 한편으로 밀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는 지금 초보분들이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박의 마음이에요. 홀짝 중에 홀일지 짝일지 맞춰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홀일까 짝이요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전을 이렇게 굴 세워서 이렇게 튕기면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숫자의 면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 한쪽 면이 많이 나와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게임을 하게 되면 한 100개 정도 튕기면 한 60에서 70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홀짝을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계좌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인드적으로, 감정으로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짓에 이탈되면 전략 매도를 하겠다. 그죠? 제가 줄이고 다시 살아날 말했기 때문에 또 저는 벗어날 겁니다. 저희 시황 산장 손절이 나간 적이 없어요. 최근 2달 동안. 익절은 나간 적이 있어요. 익절 로스커스 나간 적이 있는데 손절이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상승장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그 디테일한 시황조차도 손절이 깨진 적이 없어요.
그쵸? 아무튼 그런 거 언제 꺼질지 모를 거품에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발을 디딜 수 없는 성격을 소유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불안하고 좀 대범하실 필요도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새벽이라서 머리가 뿅뿅 갑자기 멈춰지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잘 지키면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살펴볼게요. 네. 너무 녹화를 너무 여러 번 떠서 그냥 올리겠습니다. 게임이 자율심의 블록체인 NFT 게임 채권 취소라고 했답니다. 자,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에 어쨌든 그 뭐 등급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NFT 코인이 이번에 뭐 대세가 되었다, 코리안 코인 막 대세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변에 많이 들었는데, NFT 이제는 뭐 일단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칠리즈였던가요? 그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가 듣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해외로 지금 나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SFT가 뭐냐면 이제 지분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작품이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뭐 빌딩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건물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건물 같은 거를 살 때 한 채씩 이렇게 샀잖아요. 그래 방을 한 칸, 뭐 상가 한 칸씩 샀다니 그거를 완전히 많은 등급으로 뭐 1억 등급, 뭐 10억 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뭐 이런 느낌. 뭐 사실 저는 주식의 액면분할이랑 아주 유사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겠죠. 그죠? 보안기 시스템을 넣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이 결과적으로 하나로 모이지 않겠는가. 이 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주식, 증권으로서의 가치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된다면 그 증권 그 자체가 화폐가 될 수도 있겠죠. 증권을 거래하면서 바로 화폐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화폐는 국가의 증권이 아닙니까? 사실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국가에서 찍어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들이 모든 게 하나로 엮이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전 세계 하나로 엮이게 되면 그냥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그냥 선을 돌고 돌겠죠. 그걸 조합하면서. 그럼 국가나 뭐 어떤 그런 기업들은 그것에 대한 일부의 소정의 아주 작은 수수료만 가져가면 되고, 그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처리하면 그게 유지되는 거 아닐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지금 이 NFT 코인 같은 경우 한국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외국에 나가서 좀 후발주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대부분 종목 상승세, 비트코인 저항 돌파 수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구간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손절을 걸어라. 그럼 혹자의 분들은 그럼 이거 더 빠진다고 보시나요? 더 오른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제 뭐 어떤 뭐 혹자는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헥트라는 닉네임을 가진 HTC 뭐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막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맞추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던지고 나서 그 중에 맞는 걸 챙겨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무조건 오른다.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오르는 쪽에서도, 이 오르는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물리게 하는 게 싫어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게 싫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번에 또 고점 돌파를 한다면 당부드리지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점 돌파. 물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8천만을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흐름으로서는. 그래서 일단 이건 두고 봐야 되고, 어쨌든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더라도 계속 단타로서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단타 계좌로서 계속. 그리고 여기서 나온 조정은 여기보다는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4월에 5월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7,500 정도는 7,300, 7,500 사이인데 그 구간에서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취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8천만 원까지도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자. 그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든 말든 니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기서 매수 시장 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지만 여기서 못 산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 계산 수치의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방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걸로 여러분들 풀매수, 제 전재산을 책임져 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잡을 땐 여기서 잡으셨어야 되죠. 그렇죠? 제가 했던 말이니까. 자, 그것에 대한 신뢰로 칠리즈를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칠리즈를 제가 이 구간에서는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500원대 초반 정도에 사봐보라고 했는데 사실 545원 정도에서 반등을 해버렸어요. 초반이 안 잡혔겠죠. 근데 분할 매수 하셨으면 일부 체결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칠리즈 어떻게 보시나요? 상승할 걸로 보시나요? 하락할 걸로 보시나요? 몰라요. 이거 알려고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몰라요. 제가 알 수 있는 구간은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구간은 이것과 이것일 뿐이었습니다. 이걸 작은 흐름으로 끌고 가게 되면 스캘핑이 돼요. 일봉에 사실 4일 정도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지. 그쵸? 여러분들은 4일주일 정도 안 움직이면 미치겠죠. 4일 만에 이만큼 벌려주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쯤에서 예술을 해서, 그죠? 여기서 익절을 하고, 여기서 제가 팔라 그랬으니, 여기 다시 사서 먹었으면, 그죠? 이거 몇 퍼센트를 먹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종목 하지 말고 칠리즈가 출발하기 전의 모습이 있는 종목을 찾아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캐리 프로토콜을 추천해드렸죠. 9원 10원에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센티널 프로토콜 마찬가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납니다. 그죠? 밀크도 이제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200원 5배. 추천을 드려도 사실 옛날에 추천드렸던 한 말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뭐라고 할까, 에이다 같은 것도 80원에 추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말하면 끝내면 끝도 없고 최근에 말한 것들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방에는 이제 퀀텀을 이제 매수 시향을 내드렸거든요. 퀀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ABC 파동 접속파 형태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반등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예상하고 맞추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점 파동에 얘가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거에서 배팅하면 좋았겠지만 요거 다시 요까지 받고, 좀 더 제가 좀 줄일게요. 보고 나서 이런 이제 그다음 이거 완만한 하락 추세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완만한 하락 추세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가 터졌고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줬었고, 여기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아주 꼬랑지를 잡았거든요. 제가 67 그때 6750 정도 잡았었는데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고 일부를 지금 들고 와서 지금 청산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래 들고 싶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작은 양봉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작은 양봉. 그거는 규모의 차이입니다.
제 당시 5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픽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익절 로스컷 자유롭게 하시고 여기다 로스컷 걸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로스컷이 터지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일부를 팔고 여기 로스컷이 터지면 요 웨이브가 요 돌아온 요 웨이브 안에서 나는 뭐가 된 거죠? 결과가 나왔잖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다시 퀀텀 다시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 가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다음 규모의 파동이 이제 이 규모 작은 규모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규모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샀을 때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몰라요. 그거 관심 없어요. 난 그냥 사는 순간 손절 여기 걸어야지. 여기 안 깨지면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산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위험하다고 말해봤자 덜 들어가지도 않을 테고 아직까지 그냥 심각한 엇박자만 다지 않는다면 아직도 먹을 건 많아 보입니다. 심각한 엇박자야. 제가 예전에 이제 가정 3년 전에 리플에 물려 있을 때 그분들이 물려 있던 그 펀디엑스였습니다. 그분들이 이 펀디조차 또 팔고 접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비트에서 그분들이 13원, 10원 위에 다 물려 계시거든요. 그래도 한때 되게 좋아했던 친구분들인데 얼굴은 본 적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펀디가 이번 기회에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에서 10토막이 나고 펀디에서 100토막이 나셨어요. 가만히 계셨다면 지금 그래도 일부는 건질 수 있을 테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승장에는 좀 좋은 이야기 드리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누군가가 물리겠구나. 여러분이 아니라도 어떤 누군가는 또 물려서 나중에 이번 또 피해를 입는 시장이 연출되겠구나 라는 걱정이 무려 드는 거예요. 침체가 일어나고 희망이 보일 때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게 더 편하네요. 기운 내시고 주말은 별도의 방송은 없을 겁니다. 공부방 계시는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꾸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하지 않으시면 배워가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카르고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는 매수하라고 했겠죠. 그쵸? 누군가는 간다고 매수를 했겠죠. 저는 이런 꼴, 저희 구독자님은 적어도 이런 꼴만은 안 당하고 하고 싶습니다. 이 꼴만은. 여러분들이 10번 중에 9번 이기고 1번을 져도 그것이 손해로 마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좀 경건한 방송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래도 지켜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이 재미없는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